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남자 온달장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정권들이 들어서서 집값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손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이죠. 온갖 규제책이 등장을 해서 집값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규제책 나올 때는 잠시 이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내 집값이 올라와 버리고요. 또 오히려 이제 인근 지역의 집값까지 폭등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 강남 집값의 그 불패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 지역 집값이 불패인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설명드렸죠? 세계 슈퍼스타 시티의 세계 1위인 도시가 바로 뉴욕입니다. 거대 도시죠. 이 거대 도시의 핵심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 소호 지역입니다. 이 소호 지역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 이 소호 지역의 집값이 얼마나 비싸냐? 이곳에 집 한 채를 팔면 같은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집값을 70채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는 영스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꽤나 유명한 지역인 모양입니다. 이곳의 집을 무려 100채나 살 수 있을 정도로 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들 그 소호 지역의 집값 한 채당 값이 아마 그 100억은 충분히 아마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을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비싼 곳에 집 한 채를 팔면 어지간한 지방에 수십 채는 살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큰 도시들의 집값, 특히 서울 집값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울 집값이 비싼 이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놓고 또 집값을 내리려고 했지만 이렇게 불패 신화를 이어가면서 서울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브라운스톤이 쓴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이 저자는 베블런 효과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블런 효과가 뭐냐? 자, 베블런은 사람 이름이에요. 노르웨이 사람인데 미국 이민자인데 미국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뭘 설명했냐면 우리가 통상 보면 물건 값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물건 값이 올라가면 수요도 늘어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사치품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기준품 같은 경우는 허영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베블런 효과 또는 그런 재화를 베블런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블런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껏 과시하고 뽐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괴짜인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을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자, 사람들의 내면에는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마음껏 펼쳐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강남 집값하고도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강남에 사는 이유는, 자, 어디 살아요? 강남 삽니다. 라고 하면, 부자네요. 라고 바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강남에 살면 부자라고 불러주는 것. 일종의 이제, 그럽니까? 과시효과에 대한 어떤 그 보상?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남에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시효과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차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벤츠를 사서 몰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경제 여건이 돼서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만, 또, 차의 성능이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뽐내기 위한 거죠.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에 바깥에 이렇게 상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표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뭔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시효과 때문에, 과시욕 때문에 강남 집값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 강남 살아, 나 강남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강남에 대한 수요가 많고 집값 또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북에 있는 어느 한 주부가 평상시에는 잘 살아요. 자녀들도 학교 잘 다니고 또 남편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긴 한데 한 번씩 동창회를 갔다 오고 나면 그야말로 이제 신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왜? 동창들을 만나보니까 아주 비싼 동네인 강남에 살거든요. 차도 아주 비싼 차를 몰거든요. 근데 자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강북에 살고 차도 그냥 일반 차를 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남편과 대판 싸웁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는데. 자, 이런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나 돈만 모으면, 난 여건만 되면 강남으로 이사 갈 거야. 잘 산다고 하는, 일명 부자 동네인 강남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런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사는 일종의 유유상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강남 지역 사람들은요,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모여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살고 싶지,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안 살고 싶거든요. 강남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지위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같이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심지어는 자녀들 과외도 함께 시키는 겁니다. 그걸 하고 싶어서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일명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치동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아주 낡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오래됐고 또 낡은 거로 보면 당연히 이사를 갈 것 같은데 이곳에 사는 그 입주민들은 잘 이사를 안 가요. 왜? 아래층엔 변호사, 밑층엔 의사, 등등 그야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옆집, 아랫집, 윗집 등등 이렇게 해서 서로가 교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놀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물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전세도 마찬가지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물이 잘 안 나옵니다. 이에 비해서 지방에서 돈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 부류에 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매물이 안 나오니까 잘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제 논리로 보면 공급은 별로 없고 수요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 정권 들어서 집값 문제가 생기면 강남 집값 잡으려고 한다 등등 이야기하죠. 자,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입니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하나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강남 지역에 집이 있어요. 중앙부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가 세종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강남에 남겨놓고 본인만 왔다 갔다 해요. 주말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강남을 놓지 않은 걸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요, 강남 지역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패 신화를 누구보다 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